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과연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 가운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이나 지수의 움직임을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성공 투자에 가까운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방법, 추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멋진 신사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수급을 알아야 시장을 할 수 있다. 추세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 포지션과 시장 분석으로 주도주를 공략한다. 뉴스탁 유창희의 주식 입체 분석법. 바로 시작합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관이 전차 군단을 조금 사들이면서 또 건설주도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당분간 이어질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이 거의 일주일 만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하락을 한 뒤로 한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나서 5거래일 만에 한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분분하고 있지만은 뭐 일단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온 것이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상승에 대해서 약간 평가를 절하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지수 급등을 보인 게 이제 삼성전자가 3% 정도 올랐고요. 네. 현대차, 기아차가 모두 5%대 가까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고, 반면에 그동안 좀 강한 모습을 띄었던 은행 업종이나 네. 뭐 증권, 보험업종, 금융주들이 조금 하락을 많이 했고, 또 시장을 방어했던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도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그동안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양이었고,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좀 힘을 냈던 하루였지만, 뭐 단순하게 뭐 하루의 결과만 가지고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게요. 첫 번째,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오늘은 비차익을 통해서 2천억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차익 쪽은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어제하고 지난 금요일이죠. 연일 이틀 연속 5천억 넘게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는데, 뭐 작년 한 7월인가요? 8월 달 이후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5천억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건 되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때 모두 시장 하락을 좀 주도했던 부분이 약간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을 박스권 매매로 주가를 좀 급락시켰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쪽이 다시 비차익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면 오늘 제가 아침에 시황 방송을 좀 했는데요. 서울경제TV에서 시황 방송을 할 때 오늘 갭상승이 나오는 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갭상승이 좀 약하게 나오더라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 마감하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은 오후장까지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56선, 1955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61선하고 5일선을 어찌됐든 5일선은 회복을 못했지만 61선하고 121선을 회복을 하면서 지수가 마감을 했다는 부분들은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기가 이제부터는 한 2주가 남은 상황, 2주가 조금 남았죠. 이번에 5주물 게임이라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만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설날 연휴 짧은 날이지만 설날 연휴 빼고 뭐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2주가 남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거래일로 한 10일에서 11일 남짓 남았는데, 지금 현재 되게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가 한 두세 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증시를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죠. 1년 가까이 상단, 박스권 상단은 2000포인트, 중단은 1950포인트, 하단은 1970포인트에서 박스
박스권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어디서 마감이 됐습니까? 1950포인트 라인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194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즉 박스권 중단에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다시 20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1940포인트의 지지가 실패를 한다라면은 1870포인트 전후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열어놔야 된다. 제가 최근 언제나요? 한 1월 초부터요. 1월 한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1970포인트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씩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제가 화요일에 방송에 나오면서 현금화를 좀 해야 되겠다. 현금화를 한 30-40% 좀 하자. 내일이라도 당장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때 방송을 듣고 현금화 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좀 쉬고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 포인트도 2005포인트에서 2007포인트 정도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딱 맞고 밀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계속 3주 연속 말씀드린 게, 지수 상단은 2000포인트에서 2015포인트 전후가 될 수 있겠지만 지수 하단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하단은 말할 수 없지만 강력한 지지 라인은 1970포인트다. 그래서 197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2주 연속 지켜지다가 지난주에 붕괴가 돼버렸죠. 그래서 1970포인트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기술적 반등 없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엔 1930포인트 근처, 1937포인트인가요? 거기를 저점을 찍고 1930포인트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900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표로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지수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한다라면은 어쨌든 2000포인트 라인이 저항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1940포인트 정도가 박스권 중단이고 1860포인트 혹은 1870포인트가 박스권 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지수대에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해서 1940포인트 자리를 혹은 1930포인트 자리를 갔다가 다시 꼬리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을 띠면서 오늘 결국에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1940포인트가 지켜질 수 있느냐, 혹은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1940포인트 자리가 지켜질 수 있겠느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940포인트가 지켜진다라면 다시금 20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기간 조정이 한 2-3일 나오고 있다가 다시 한번 출렁거리면서 빠진다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1900을 깨야 된다, 혹은 1860이나 1970, 187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놓고서는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박스권 대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수가 2000포인트, 1940포인트, 그리고 1860에서 70포인트 박스권일 때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일봉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본다라면 주봉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봉상으로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석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봉상으로 본다라면 지금 주봉상으로 차트는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달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에 있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포인트에서 1800 혹은 순간적으로 1750이나 170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보신다라면, 주봉을 보신다면 지금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삼각수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삼각수렴은 제가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삼각수렴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각수렴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을 시킨다라면은 한번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거의 2달 가까이 됐죠. 작년 12월 초에 첫 방송을 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그 연장선이라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삼각수렴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차트의 추세대는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렸지만 또 다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면은 삼각수렴 완성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론을박을 뭐 떠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혹은 삼각수렴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100% 삼각수렴이 완성된 건 아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 상승 추세대 상단에서 어찌됐든 지금 상단을 돌파했다가 지금 그 상단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상단이 그동안에 어떻게 되고 있었다? 과거에는 저항하다가 네 번째 돌파가 됐었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돌파가 된 다음에 이 자리가 지금 돌파가 된 다음에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한번 깨끗이 그려드린다면요. 이 삼각수렴을 상승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거기를 지금 다시 한번 지지력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만약에 여기서 지지력이 테스트가 되고 올라간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승 저항대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뭐 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 조정이 발생을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필요하겠죠. 한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여기가 100% 지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시장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지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단이 되겠죠. 하단 저항대에서 맞고 무너지면서 이 삼각수렴의 하단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단 라인은 마찬가지로 1900선 이하가 되겠죠. 1880선에서 1870선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일봉으로도 봐도 박스권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최상단은 2010에서 2015포인트고 그리고 중간 라인은 허리 라인이죠. 1940에서 1950포인트 정도 될 것이고 최하단 라인은 1860에서 1870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크게 보는 그림 주봉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각수렴을 봤을 때 상단 저항대가 막 돌파했다가 그 자리를 다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얼마다 지금 지수 때 1940포인트대 혹은 1950포인트대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자리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하단 지지 라인은 지금 삼각수렴을 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960에서 70포인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방송을 잘 보고 현금화를 하신 분들은 일단은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이는 자리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00선이 깨졌을 때 그때는 한 번 정도는 좀 지수를 확인하면서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여전히 지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현금을 조금 확보하셔야 된다. 왜? 지수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당장 뭐 내일 당장은 이번 주 후반에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뭐 21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막 급등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수 상단에서 2000포인트, 좀 많이 가면 2000포인트고 혹은 조금 간다면 1980포인트 정도 가면은 또다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100% 2000포인트가 이제 완벽히 돌파가 됐구나. 해외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연동해서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인을 주기 전까지는 주식 비중을 100%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최악의 경우 이제 헤드앤숄더가 발생했을 때가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요. 헤드앤숄더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작년 12월 첫 방송을 했을 때 11월 말인가요? 12월 초인가 그때 첫 방송을 했을 때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한 7에서 한 80% 이상이 된다. 다만 100%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아직은 약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10에서 15% 정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헤드앤숄더로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모양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차트를 그려놨는데 보신다라면은 지금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상단 자리 지금 2020포인트 정도나 혹은 2010포인트 정도를 딱 맞고 지금 무너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게 헤드앤숄더로 빠진다라면은 시장은 한번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우려스럽지만 1800 초반이나 1700 중반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1850에서 70선 자리가 무너져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현금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는 하고 있자. 다만 지금 당장 헤드앤숄더로 빠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헤드앤숄더로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현금화를 조금 하고 시장을 대응하시면서 만약에 그 현금화를 한 거를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자리는 1900을 이탈했을 때, 그렇다면 1900 이탈했을 때 주식을 좀 샀다가 나는 여기가 지지가 될 거라고 봤는데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되고 헤드앤숄더형을 빠진다 그러면 거기서 한 1, 2% 정도 혹은 뭐 3, 4%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손절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헤드앤숄더로 시장이 밀린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거는 제가 어찌됐든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거기서도 우리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자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만 하고 계시라. 그래서 제가 또 요때 되면 또 시향을 또 말씀드릴 것이니까 이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대응 아니면 혹은 삼각수렴을 열어놓고 지수를 대응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1980선에서는 일단 단기 현금화를 좀 하시고 1880포인트 전후에서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다만 2015포인트를 돌파 안착 전까지는 박스권 지수 주가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난 주봉을 삼각수렴을 전망을 하고 계신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수 때 194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력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주식 비중을 높이든가 아니면 1860포인트 전후에서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삼각수렴은 A형이 있고 B형이 있다. 좋은 방향이 있고 약간 그것보다 안 좋은 방향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죠. 그러니까 삼각수는 상단 지지시 혹은 하단 지지시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194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력이 체크가 되는지 혹은 186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력이 체크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중반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오늘 당장 혹은 내일 당장 이제 장이 열렸을 때 야 이제 1940이 지지가 된 것 같아 하고 주식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전략이 아니라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악의 경우 헤드앤숄더 전망을 하신다라면은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공식적인 전략은 현금화를 좀 하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현금화 한 것을 계속 갖고 계시면서 1800 나중에 가서 1850포인트가 붕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중립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내일 이후 시향을 좀 체크해 드린다면은 일단 지금 월말입니다. 월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월말이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번째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될 수 있는데 그때가 왜 중요하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월말 효과라고 하죠. 이른바 월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비중을 높게 놓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이 딱 월말이에요. 월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수 등락이 좀 거듭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물론 요즘 장세가 다 그렇지만은 어제도 그랬고 프로그램 매도가 차익 쪽 매도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띄었었지만은 비차익을 통해서 매도가 급격히 나오니까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고 오늘은 비차익을 통해서 매수가 급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어찌됐든 한 0.8%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수의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선물 베이시스가 1.2포인트 이상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장중에 0.5대까지도 빠졌었는데요. 선물 베이시스가 1.2포인트 이상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 선물을 오늘은 4,000개 이상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2포인트 이상의 유지가 조금 실패를 한다라면은 반대로 좀 기관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좀 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기관들은 시장을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 좀 프로그램 쪽을 매수가 들어왔었던 것도 있고, 또 다른 외국인들도 비차익을 통해서는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패를 한다라면은 실망 매물이 출대가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계속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계속 매도 물량을 막고 있는 종목군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들이죠. 대형 IT하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들 그룹에 만약에 이들 선물 베이스가 유지가 되고 프로그램 매수가 잘 들어온다라면은 이들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 반등의 여부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내일 이후의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환율 움직임입니다. 지금 환율이 1085원이죠. 1085원 전후에 안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장 1시간 정도 남겨놓고 네. 여객 환율, NDF 쪽 환율 쪽을 통해서 급격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환율이 1090원대, 거의 2달에서 석 달 만에 1090원대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11원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1080원, 1081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외 여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안 좋아져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 대외 여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환율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환율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085원 전후 안착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1085원을 안착하지 못한다라면은 다시금 1070원대 초중반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1070원대 초반하고 1085원하고는 1080원 중반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만약에 1085원이 안착이 확인된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들, 건설주라든지 뭐 조선업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뭐 IT 관련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1085원 정도 전후로 해서 안착이 된다라면은 경기 민감주의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관심주는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강한 주가 흐름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혹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두 개로 그룹을 묶어서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 강원랜드하고 어쨌든 1월 기대감이 있는 여행 관련된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보합 마감했지만 지난주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져도 강원랜드 모두투어, 하나투어는 계속 신고가를 연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하이로코리아하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저점을 조금 확인하면서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종목군들은 저점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아트론하고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했었어요.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추세로 나가려고 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이 좀 급락세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성공을 하지 못한 종목군들인데, 이들 종목군들은 손절매를 좀 짧게 놓고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고수익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원랜드하고 모두투어, 하나투어는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군이고, 뒤에 비아트론하고 아나페스는 고점을 돌파했다가 시장 여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떨어진 종목군이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큰 그림은 다음 2월 만기 때까지입니다. 2월 만기 때까지의 전략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작은 그림들은 선물 베이시스의 동향이라든지 환율의 동향,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요. 이러한 것을 체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요. 오늘도 한 1분 정도 좀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이후의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환율 움직임까지 전망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유창희 대표의 유스탁 아카데미가 이어집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추세를 파악하는 노하우를 배워본다고요? 네, 오늘 이제부터 아마 최소 빠르면은 한 3시간 정도 될 것이고 오늘 네. 포함해서 조금 길어진다면 한 4시간 정도 될 건데요. 그 4시간 동안은 추세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그리고 패턴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추세하고 패턴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나면 엄청 쉽습니다. 정답은 딱 하나에 놓여 있거든요. 그 하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결론을 먼저 내고 진행을 할까 했는데 이 결론을 먼저 내드렸는데 초보자분들께서 만약에 그걸 잘 못 따라오게 되면은 좀 네.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라는 게 무엇이고 또 패턴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패턴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2-3시간 공부를 좀 하고 그것을 어떻게 딱 한 번에 짧게 결론을 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 내용대로 딱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막상 종목에 대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한 실수가 왜 발생을 하는지 그런 오류가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결론을 내드릴 건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거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한 3-4주 정도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이제 패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패턴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추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3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먼저 추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지속형 패턴이다,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추세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본다라면은 추세 분석이 있고 패턴 분석이 있고 지표 분석 그리고 시장 구조 이론이 있는데 이게 최우선이 뭐냐? 추세 분석이에요. 추세가 무엇이냐면은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오르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네.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주식을 사야겠죠. 네.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면 혹은 2000포인트대에서 2300포인트, 3000포인트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면은 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식을 계속 사야 하는 게 정답이겠죠. 네. 왜? 그래야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네. 2000포인트가 저항이 되고 시장이 결국에는 1900으로 빠지고 1800으로 빠지고 1700으로 빠진다면은 물론 그 와중에도 올라오는 종목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개 종목 중에서 1개 종목 혹은 100개 종목 중에서 한 5-6개 종목 오르는 종목 찾기 힘들다라는 네.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게 아니죠.
펀드 다 환매하시고 변액연금 다 채권으로 바꾸시고 아니면 적금형으로 바꾸시고 주식은 당분간 떠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주가가 일정한 추세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지 혹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면은 내가 주가가 좀 빠졌을 때 혹은 어떠한 모양을 그리고 있을 때 나는 주식을 사야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라면은 나는 당분간 주식시장을 떠나든가 혹은 이 종목은 쳐다도 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추세를 알고 난 다음에 패턴을 분석한다라면은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으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 패턴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형이다. 혹은 삼각형이다. 제가 패턴을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추세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니까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에 놓여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을 적용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같은 패턴을 보더라도. 그래서 추세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패턴을 분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 분석이라는 게 있고 시장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지표 분석은 뭐냐면은 일정한 보조 지표라든지 뭐 그러한 걸 통해서 현재 과열권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은 뭐 침체권에 놓여 있는지, 지금 과열권이라는 얘기는 뭐 조금 고점 증후군이 있는 지수대고, 침체권은 약간 가격 메리트가 있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군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분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구조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다우 이론이라든지,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론들, 그러니까 정말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인데, 뭐 지표 분석하고 시장 구조 이론은 약간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세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요 두 개를 먼저 우리가 앞으로 한 서너 시간 동안 공부를 할 것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세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가격의 상승, 하락하는 진행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기라는 건 뭐냐면은 한 일주일 동안 뭐 반짝해서 오를 수 있는 거, 혹은 뭐 열흘 정도. 중기는 뭐 한 달 이상, 두 달, 석 달 이상 중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 장기 추세선은 뭐 6개월, 1년, 뭐 2년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고 하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추세가 결정된다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은 강동석 앵커가 막 뛰어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딱 나타나면은 딱 쓸 수가 없죠. 그쵸. 그 관성의 법칙이, 달려가던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옆으로 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추세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상승 추세를 가고 있다, 뭐 하락 추세를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즉 계속 상승 추세를 갈 것이라는 기준점에 그런 근거를 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가장 기초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뭐 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좀 있는데, 장점은 이제 패턴 분석과는 달리 조금 객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패턴 분석은 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는 지금 오르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또 이제 기술적인, 우리 이제 기술적인 분석가들이죠. 우리 같은 많이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추세가 큰 폭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가 좀 그런 것을 또 알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 추세가 큰 폭으로 전환됐을 때 추세 분석을 한다라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장점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단점을 본다라면 이게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기술적 분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본적 분석은 회사의 기본적인 지금 영업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다는 건데 이것도 과거의 데이터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았지만은 뭐 갑자기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공장에 지진이 나거나 공장에 불이 나게 되면 제품 생산할 수 없으니까 다음 분기에 실적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러한 부분들.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 사건이 발생을 해서 공장 가동을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멈췄다. 그로 인해서 라인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면은 뭐 생산을 못 하니까 갑자기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혹은 기본적 분석에 너무 심취해 있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기술적 분석은 사후적인 거 아니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분석하냐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미래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사후적인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것은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모두 단점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단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것에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는 부분들하고, 또 이제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간 추세도 있고 또 떨어지는 추세도 있지만 추세가 없는 장세가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각수렴이든 박스권이든 무엇이다, 이건 추세가 없다라는 거죠. 비추세라는 거, 방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지금 삼각수렴이 됐을 때 여기서 이게 100% 올라간다 라고 말 못한다는 것이죠. 네. 반대로 또 이게 여기 빠진다라고도 말 못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런 식으로 좀 더 비추세가 나오다가 조금 있으면은 위든 아래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구간이라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올라갈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구간은 그러기에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또 일봉을 봐도 마찬가지죠. 일봉을 보더라도 박스권의 형태를 2000포인트, 1950, 뭐 1870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비추세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비추세에서는 내가 상승에다가 막 공격적으로 배팅하기도 좀 힘들고, 반대로 또 하락에다가 공격적으로 배팅하기도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추세에서는 우리가 추세 분석을 했을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단점을 알고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추세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우리가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를 단순하게 그냥 어제는 10,000원이었고요. 오늘은 11,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저께는 9,980원이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에 있죠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없죠. 거죠. 네. 그건 단순하게 그냥 물론 좀 올라왔지만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추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항선하고 지지선. 뭐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죠.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하거나 혹은 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 때 이 종목은 어디가 지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올라온다라면은 어디가 저항대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고, 반대로 어느 지역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손절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일정한 추세대에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구분을 지어가지고 종목이나 시장을 분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보신다라면은 네. 삼성전자 같은 차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차트 일간 차트인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에 보신다라면 약 한 130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15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뭐 130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까지 그냥 쭉 올라간 게 아니라 한 14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한 140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또 1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15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걸리는 자리, 이렇게 걸리는 자리는 상승 저항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걸리는 자리가 2개 이상, 2개에서 3개 이상을 고점대를 연결하는 선을 상승 저항선이고, 요 자리에 오게 되면은 주가가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2개 이상, 2개에서 3개를 연결해서 그었을 때 그것이 하락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파란색이 하락 지지선이고 빨간색이 상승 저항선인데, 우리가 저항이 돌파가 된다라면, 저항선 여기서는 돌파가 안 된 거잖아요. 150만 원대가 150만 원대가 돌파가 됐었다라면 저항대가 지지선으로 바뀌겠지만은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예요? 145만 원 선이 원래 지지 라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네. 지지가 안 되고 빠졌죠. 물론 이건 차트는 어저께 기준 차트지만 오늘 좀 올라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지지선이 붕괴됐을 때는 반대로 그 다음에는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차트를 좀 그려본다라면은, 삼성전자를 보신다라면은, 지금 삼성전자 차트 일봉 차트인데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하락 추세대를 그었고요. 빨간색으로. 상승 추세대를 그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지금 제가 그거 표시를 해드리는 자리, 요 자리는 계속 저항대라는 거죠. 저항대가 되고 있으면서 작용하고, 반대로 요 하단에서는 지지 라인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 지지 라인을 이탈시켰다라는 것이죠. 이탈시켰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조금 디테일하게 안 그렸지만 어쨌든 이탈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 반대로 이 자리가 이제부터는 지지 라인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지지 라인이 됐었지만은, 제가 조금 크게 글씨를 써드린다라면, 요 앞에까지는 지지 라인이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자칫하면은 저항이 될 수도 있다. 저항이 네.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명필이세요. 예, 저항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네.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 대 하락 추세대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대는 상승 지지 라인 저항대가 있고 하락 지지 라인이 있다. 뭐 반대로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NC소프트를 볼까요? NC소프트를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한 1년 넘게 빠졌죠. 네. NC소프트를 보신다라면은 모바일로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기사를 네, 봤는데요. 봤지만 어쨌든 뭐예요? 네. 1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상승 고점을 연결하고 하락 저점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하락 우하향에서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항대를 맞으니까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지고 지지 라인을 맞으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띠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에 접근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던 것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본다라면. 네. 그래서 들어왔다가 뭡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 자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대로 과거의 지지가 되고 있던 자리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또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추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추세를 알아야지 우리가 패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무엇이고 추세를 어떻게 긋는지, 추세선을 긋는 것만 해도 전문가별로 네. 하여튼 별의별 방법이 되게 많아요. 뭐 어떤 전문가는 어떻게 긋고 어떤 전문가는 어떻게 긋는다고 하는데, 그냥 교과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교과서대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과서대로 잘 못하시죠. 안 하시죠. 왜? 다른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요 방법이 좋다 해가지고 요걸 쓰고, 또 이 방법이 좋다 해서 이 방법을 쓰는데, 그게 그 순간에 맞아 보여요. 하지만 그게 벗어나게 되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수능 시험 공부할 때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잘하시지. 뭐 어떤 핵심 노트를 본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 물론 있긴 하지만 네. 그런 학생은 많지가 않다는 부분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과서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스킬을 알고 있어야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면서 스킬 위주로 간다라면은 계속 실패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추세대를 어떻게 그리는지, 또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패턴을 공부할 겁니다. 그럼 네. 패턴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뭐 대칭 삼각 패턴, 아까 우리가 주봉을 중심으로 보여드렸던 삼각 패턴이라는 게 있고요. 또 세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닥, 여기서도 코스닥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세기형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때 한번 한 달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코스닥 시장이 지금 세기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기형이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주가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기형이라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직사각형 모양, 우리가 무슨 박스권이겠죠? 오늘 우리가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들. 네. 또 그리고 다이아몬드형, 제가 예전에도 다이아몬드형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 또 상승 하락 깃발형, 또 페넌트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패턴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형이 있고,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교과서 책 많이 쓰실 거예요. 네. 뭐 주식책 아니면은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뭐 패턴형, 뭐 직각삼각형형, 뭐 세기형, 뭐 다이아몬드형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냥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잠깐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실제 내용은 다음 주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것이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그냥 알고 계시고, 뭐 그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칭삼각형의 특징이나 특성이라든지 뭐 그림들,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준비를 해놓고서는 본격적으로 다음에 주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추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다음 주에는 패턴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패턴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29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또 남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